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다는 물의 여행, 물이 이동하거나 상태가 변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음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6쪽부터 109쪽, 실험 관찰은 54쪽부터 56쪽입니다. 오늘은 두 차시가 연달아서 되는 거라서 내용이 조금 길어요. 자, 그럼 물은 어떻게 여행을 할까? 물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상태를 바꾸며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럼 우리 물의 세 가지 상태 배웠었죠. 물은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여러분 고체에는 얼음만 있는 게 아니라 눈도 여러분 금방 눈이 녹으니까 액체라고 혹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눈도 고체예요. 얼음 눈은 고체에 들어가고요. 액체는 물, 기체는 수증기. 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곳에 따라 물의 상태는 달라요. 물이 세상 곳곳을 어떻게 여행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교과서에 나오고 있네요. 안녕, 나는 방울이야. 그림에서 친구들 속에 숨어 있는 나를 찾아 여행을 해보렴 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방울이래요. 우리 그럼 교과서에서 우리 방울이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맨 위쪽 구름에 있다가 금방 찾았어요. 바로 아래쪽 내려왔더니 뭘로 떨어진 것 같아요. 비로 돼서 좀 내려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 또 어디서 찾았어요? 강에서도 찾았어. 또 어디 있을까? 쭉 내려봤더니 아래쪽에 땅 속에도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디로 흘러갔나 봤더니 나무로 빨려 올라가는 같은 모습. 또 그리고 어디 있어요? 나무 위에도 있네. 나무로 가봤더니 어디에 있어요? 나무 근처에 거기 바다에도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또 어디로 갔을까? 방울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네.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숨어 있는 방울이를 잘 찾아봤나요? 그럼 우리 이제 교과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방울이를 데리고 뭘 해야 될까? 탐구 활동입니다. 방울이의 이동 과정을 여러분이 알아봐야 되는데요.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를 읽습니다. 교과서 이렇게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가 딱 나와 있긴 해요. 두 번째, 방울이를 찾아 방울이가 이동한 과정을 106쪽, 107쪽의 그림에 화살표를 표시해 봅시다. 세 번째, 친구들이 표시한 화살표와 비교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 요건 조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선생님이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방울이가 이동한 장소를 찾아서 방울이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방울이의 친구인 찰랑이와 송송이가 되어서 물의 이동 과정을 생각하며 방울이에게 들려줄 여행 이야기를 꾸며봐야 해요. 자, 그렇다면 대체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는 어떤 걸까? 방울 이야기의 여행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 오늘은 잘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들려줄 동안 여러분이 교과서 106쪽, 107쪽을 보고 맨 처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걸 화살표로 표시해 보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방울이라고 해. 나는 세상 곳곳을 여행하지. 내가 오랫동안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지 들려줄게. 난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놀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따스한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 하늘 높이 올라가니 점점 추워지고 무서웠어. 그래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세상에! 나는 구름이 되어 있었어. 구름이 된 나는 바람의 도움으로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다녔지.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던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주변의 친구들과 엉겨붙더니 아래로 툭 떨어졌지 뭐야? 비가 되어 내린 거야.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눈이 되어 높은 산을 내리기도 했어. 나는 강에 떨어져 한참을 흐르다가 수도관을 거쳐 사람의 몸속 구석구석을 여행하게 되었지. 몸속 여행을 마치고 몸 밖으로 나와 친구들과 함께 땅속 탐험을 할 때였어. 어디선가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지더니 가느다란 관으로 빨려 들어갔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나무줄기 속이더라고. 한참 동안 줄기 속을 여행하다가 잎을 통해 밖으로 나왔지. 잎을 나온 다음에는 어느 곳을 여행했냐고?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이 되었지.
나는 앞으로도 여행을 계속할 거야. 내 친구 찰랑이와 송송이는 어떤 여행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 친구들도 나처럼 신기한 여행을 하고 있겠지? 모두 방울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방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교과서 106쪽과 107쪽 화살표로 잘 표시해 봤을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이가 맨 처음에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맨 처음에 있었던 곳은 바다였어요. 그죠? 바다였다가 바다에서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점점 올라가서 또 만나면서 이제 구름 속에 갔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비로 내려오면서 어디로 흘러갔어요? 강으로 흘러갔다가 우리 어디까지 갔을까요? 우리 사람 깨끗한 물로 가서 사람 몸속에 있다가 물 바깥으로 이제 몸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서 다시 어디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땅 속에서도 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누가 나를 잡아당긴 것 같았죠. 알고 봤더니 나무에 있는 뿌리가 물을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뿌리를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잎을 통해서 짠 하고 다시 또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다시 또 어디로?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이렇게 여행을 계속. 근데 이렇게 됐더니 화살표가 다시 만나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위로 올라가겠죠. 왠지 이 화살표로 봤더니 왠지 돌고 돌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단순히 이렇게 교과서 그림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는 물이 그럼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비가 되어 육지나 바다에 내립니다. 강이나 계곡에서는 물이 흘러 이동합니다. 땅 속에서도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뿌리는 땅 속의 물을 빨아들입니다. 식물의 잎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나갑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여러분 특히 마지막 영상 기억나나요? 식물의 잎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맞아요. 바로 그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실내 정원 기억나요? 두 개의 플라스틱 컵을 두 개 세워놓고 스카치 테이프로 막게 되면 처음에 줬던 물이 식물의 뿌리가 처음에 물을 흡수했다가 잎을 통해서 다시 물이 수증기가 돼서 빠져나가는데 얘가 플라스틱 컵 아니라서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응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물방울이 돼서 다시 흙 속으로 떨어지면 뿌리가 다시 또 물을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반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요걸 이번 차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난 차시에서 어떻게 물을 주지 않아도 식물이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실험 관찰 54쪽입니다. 지금까지 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를 읽으며 방울이가 이동한 과정을 과학 106쪽과 107쪽의 그림의 화살표로 표시해 봅시다. 여러분 이건 다 잘했죠? 그런데 두 번째, 친구들이 표시한 화살표와 비교해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예요.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에서 방울이가 이동한 장소를 찾아서 방울이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건 방울이가 이동한 게 아니에요. 방울이가 이동한 장소를 이제 여러분이 화살표로 연결을 해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어디로 갔고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 여기 아래쪽에 하늘에서는 물과 수증기의 형태라면 강에서는 어떤 형태였을까? 사람 몸속과 땅속과 식물과 바다 속에서는 방울의 형태가 어땠는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화면을 조금 크게 준비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어디에서 이동했어요? 자, 바다였죠.
바다일 때는 물은 당연히 물의 형태였죠. 바다에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올라갔습니다. 공기 중에서는 수증기였죠. 자, 수증기였다가 다시 공기 중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때 하늘에서는 수증기로 되어 있다가 자꾸 연결이 되면서 이제 물이 되면서 비로 형태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떨어진 곳이 어디에? 강이었어요. 강에서는 당연히 물의 형태였고, 물에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왔을 이때도 액체인 물의 형태였어요. 그리고 다시 땅 속으로 내려왔을 때도 물이었고요. 식물 속으로 들어갈 때도 물이었어요. 식물이었다가 다시 어때요? 다시 공기 중으로 올라간 거예요. 어때요? 계속 연결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다 잘 맞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방울이의 친구인 찰랑이나 송송이가 되어 물의 이동 과정을 생각하며 방울이에게 들려줄 여행 이야기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그림 기억나나요?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친 친구는 방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바로 뭘까요? 찰랑이나 송송인 거예요. 여기 저기 위에서는 스키 타고 내려오는 친구도 있네요. 바로 눈인 거죠.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행 이야기를 써봐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어려울까 봐 선생님이 예시는 좀 준비했어요. 제목은 선생님은 찰랑의 여행이에요. 안녕, 난 찰랑이야. 난 열매 속에서 한참을 머물렀어. 우리 열매 속에도 어때요? 수분이 들어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 몸속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나서 몸 밖으로 나왔어. 화장실 변기를 지나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점점 깨끗해지면서 강으로 이동했어. 강에서 놀고 있는데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하늘 위로 올라갔지. 더 높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추워지면서 구름이 되었어. 곧 다른 친구들의 손을 잡고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그때 너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선생님이 한번 찰랑이가 돼서 조금 써봤어요. 굉장히 선생님이 좀 길게 썼는데 여러분은 한 3-4문장으로만 써도 좋긴 할 것 같아요. 찰랑이나 아니면 여러분은 이제 선생님이 찰랑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송송이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송이가 여기 위쪽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눈이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그리고 바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3번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길 바랍니다. 요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영상을 멈추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를 모두 다 잘 해결해 보았나요? 여러분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 문제예요.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를 읽고 물의 이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볼까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방울의 여행 이야기 듣는 걸로 했었죠. 잘 들었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방울의 여행 이야기를 읽어보고 이 문제를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고 여기 55쪽의 문제도 한번 해결해 주길 바래요. 모두 다 잘 해보았나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건 예시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통하면 맞는다는 거 알고 있죠? 선생님은 방울의 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물이 상태가 변하면서 여러 곳을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도 알았고 혹은 뭐 물이 이동하면서 상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혹은 물은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즉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 액체인 물뿐만이 아니라 공기 중에 그냥 기체인 수증기로 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게 2차시라서 내용이 조금 길다고요. 한 차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제 2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